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442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있잖아요. 하나하나 배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볼펜하고 자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11월 달, 1월 달, 3월 달 이렇게가 세 바퀴를 돌았거든. 세 바퀴를. 맞죠? 네. 세 바퀴를 돌았으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네 바퀴째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맞죠? 네. 아,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렇게가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죠? 편안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은 항상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예요. 그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일어날 때 그냥 요래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토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토지가 있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토지를 우리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사람을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을 할 때 최소한의 어디까지 등록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이름은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소도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 등록을 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내 성씨가 뭐고, 내 성씨가 어떻게 되고, 내 본관이 어떻게 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에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우리가 호적이라는 걸 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이야기할 때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기까지는 주민등록등본에다가 적는 거지. 그러면 내 본관이 어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다 이런 거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토지가 있다면 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이라는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러면 토지에 어디까지 등록을 할 거냐, 어디까지.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고 하나는 뭐를 등록한다? 소유자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이 표시라는 거는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사람의 표시하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하면 보세요.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지번이 몇 번이다? 100. 요 토지의 지목이 뭐다? 대. 이 토지의 면적은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요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는 글이다, 그림이다, 글. 요거는 대장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지금 그림이다, 그림 아니다? 그림. 이거는 도면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시할 수도 뭐다? 있다. 여러분들 그림을 단순히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돼요. 맞다,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디가 경계인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돼, 그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정밀도가 떨어져. 그래서 조금 더 진보된 게 좌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좌표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게 우리가 지금 제 글자를 볼까요? 이게 지금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소나무도 나오고 폭포도 나오고 호랑이만 나오는 게 그림이 아니고 이 자체도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점 있죠. 그죠? 이 점이 경계점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이게 경계지, 경계. 맞죠? 그럼 이 경계가 눈으로 봐서는 얼음 잡아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좌표라는 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좌표는 그냥 가장 쉽게 하면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나중에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땅값이 좀 쌌잖아요. 그죠? 지금은 땅값이 비싸거든. 그래서 가장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좌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요리 해봅시다. 이 써놓고 해봅시다.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뭐를 등록한다? 소유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딱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공부? 지적 공부.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문자로 나타내는 문자, 그게 대장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도면입니다. 도면. 그럼 도면을 조금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좌표입니다. 좌표.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 공부는 크게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그럼 가장 쉽게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그린 거는 대장이고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도면이고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듯이 토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냥 이거거든, 이게 좌표지, 좌표. 좌표로서 청량을 하려면은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산에서는 사용을 못 해요.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산에서 쓰는 거는 임야도입니다. 토지에서 쓰는 거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 해요. 그럼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0%는 산이라고 그러죠. 그럼 임야도에서는 사용을 못해.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또 토지가 꾸불꾸불하거든. 그런 데는 또 이걸 사용을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20% 정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럼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면 돼. 그러면 그 20%의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게 지적, 확정, 청량, 축척, 변경.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모든 토지에 가지고 있고 요거는 특수지역이고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 있다. 축척 변경하는 지역에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좌표를 비치하지 않는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4개의 용어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4개의 용어로. 그럼 하나는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 자, 여기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딱 따졌어요. 두 번째는 토지의 뭐다? 표시. 토지의 표시가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제목이 토지의 뭐다? 표시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해.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 이 6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질 수마다 있다. 그 달라지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토지 이동. 그럼 지적에서는 이 낱말의 뜻을 모르면 그건 먼저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 말은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이동이 아니라 아니지.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요 6개 중에 1개가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이동.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네 번째는 우리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에서 봐. 행정부. 그럼 행정부이라면 대통령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지. 장관.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럼 지적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가 정부라고 그러거든. 정부.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자지만 실제 업무는 이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지.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지. 그럼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걸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말하면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책에서는 요 표현을 써도 돼요. 근데 주로 요 표현을 안 쓰고 요 표현을 씁니다. 요 표현은 지적 무슨 청? 소관청.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에서 말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업무를 본다고 말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서 업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적 무슨 청? 소관청. 그럼 정리하면 지적 공부는 요 세 개입니다. 대량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의 표시는 요 6개입니다. 요 6개 중에 하나가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지적에 관한 사무는 어디서 본다? 지적 소관청.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고래 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다시 요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소유자는 등기에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요 6개가 딱 있죠. 그럼 일단 딱 보세요. 소재라는 말을 일단 먼저 끄집어내면 소재는 자 보세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 이게 소재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있지.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됐다. 이런. 그러면 등기부 대장 다 고쳐야 돼요. 오케이?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재입과. 그 다음에 요 좌표 있죠? 요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입니다. 답을 이야기합니다. 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좌표라는 말이 뭐냐라는 걸 갖고는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요 4개거든. 그럼 이걸 이제 2개로 또 나누는 거라. 나누면은 위에 3개는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소재, 지분, 지목 쉽게 해봅시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달라졌다고 해서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요 위에 3개는 청량을 하지 않죠. 그죠? 요 밑에 3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제일 먼저 청량부터가 먼저 나와. 청량부터가 법의 순서가. 그래서 교과서 444페이지로 가겠어요. 440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지적 청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직 적을 필요 없어요. 이 적는 거 아니에요.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걸 일단 2개로 나눠요. 그럼 하나는 지적 청량입니다. 하나는 지적위원회. 이거는 적는 거 아니에요. 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야기합시다. 청량은 그냥 청량이에요. 그럼 청량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 그 말은 청량을 하면 항상 경계면적이 변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한다는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청량을 하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입니다. 청량을 하면 분쟁이 발생하니까 요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적위원회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월등히 중요합니다. 요게 7이고 요게 3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청량에서는 첫 번째 이런 문제 있다 할 때 뜻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구분이 나옵니다. 3번에 대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나와요. 5번에 지적 기준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갖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뜻은 공부할 게 없죠. 좀 전에 내가 그랬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거기서 뜻은 그렇게가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자, 책으로 가볼게요. 제일 위에 지적 청량의 의의입니다. 의의. 두째 줄에 끝에. 자, 죽었습니다. 경계. 한 칸 밑에 좌표, 옆에 면적. 그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청량의 구분이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구분은 처음에 기초 청량이 있고 세부 청량이 있다 있지. 잠깐만 요리해서 이거는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구분은 자, 요리 보세요. 이렇게 됐거든. 기초 청량이 있고 세부 청량이 있어요.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입니다. 그럼 이 지적 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보세요.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이 먼저 온다, 출생 신고가 먼저 온다, 출생. 그러면 청량이 먼저 오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느냐 이 말이거든. 뭘 먼저 설치한다? 기준점 설치.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 기초 청량.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자 시작.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러면 요 세 개를 제외한 거는 전부 다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 그럼 세부 청량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쉽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들어본 거 제가 해볼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청량 다 해야 하네요. 해. 전부 다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입니다. 그럼 이걸 지문으로 띄울 수는 있어요. 띄울 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지납니다. 지적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청량과 일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청량으로 구분한다. 이래 띄울 수는 있는데 답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볍게 넘어가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는 3번으로 가세요. 지적 청량 실시의 대상 일어났다. 그럼 요거는 세 가지를 딱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뭐를 공부해야 되냐는 게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보세요. 지적 청량 대상에서는 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맞추면 합격입니다. 우리 법에 청량의 대상을 명문으로 규정해 놨거든. 개수가 몇 개?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제목을 먼저 외웁니다. 그러면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문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13가지를. 오케이?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기초 청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이죠. 그죠? 분할입니다. 분할. 등록 말소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사항 정정이에요. 정정.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입니다. 복구.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일어났어요. 경계 보건 청량입니다. 지적 현황 청량.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출제인이 1순위로 시험 문제를 낼 때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는 13가지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아까 요거 하나만 읽어봅시다. 시작. 기초 청량.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 이렇게 되었고. 그럼 요걸 시험에 낼 때는 세 가지만 딱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지적 청량의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그러면 요 13개 있죠. 중에 4개를 쓰고 하나를 다른 거를 답으로 가져오네. 거기는 4개를 지문으로 썼거든. 4개를 작년의 기출문제. 다음 보기에서 지적 청량의 대상으로 옳은 것만 고르세요.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4개 다 이거를 다 썼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뒷글, 리얼 전부 다가 청량의 대상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요 13가지는 본인이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가져가 봅시다. 아까 전에 토지의 표시죠.
그럼 토지의 표시 일어날 때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이거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합병 있죠?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책에 요래하고 요게 한 문제예요.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내리냐면 이제 보세요.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거든. 그런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할 수 없는 청량이 두 개가 있는 거라. 그럼 그걸 또 두 개를 외워야 돼. 그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검사 청량, 지적 제조사 청량. 그럼 검사 청량은 시로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지적 제조사는 국가가 하는 것인데 지적 소관청에다가 위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는 몇 개? 두 개. 딱 외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량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느냐,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검사를 받고 등록합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몇 개? 두 개. 그게 자, 요 시작.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이 두 개는 검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 오늘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딱 정리해가 가는데 맞다? 이거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그 타임은 뒤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요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몇 개? 두 개.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하나만 더 한다면 아까 전에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거든. 그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여기서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이 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한다 한다. 그랬다 가면 됐어요. 통과. 자, 그러면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5페이지를 봤어요. 그럼 445페이지에 가면은 지적 기준점 요래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갈로 열고 2번에 표가 있죠. 제일 오른쪽 것만 외우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 거. 그러니까 보면 청량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럴 때 지적 삼각점은 자 누가 한다? 시로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근데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것만 딱 외우면 돼. 그럼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여러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자, 청량의 구분이라면은, 자, 이렇게 됐어요. 기초 청량이 있고 세부 청량이 있다고 그랬죠.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개조전. 그럼 이 지적 기준점 속에 보세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이래 놓거든. 지적 무슨 점? 도근점. 개수가 몇 개? 3개. 자, 칠판을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리사, 시장군수, 고체나. 항상 지적에서는 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입니다. 그러면 요게 개수가 몇 개? 3개. 개수가 몇 개? 3개. 그런데 국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몇 개? 3개. 개수가 몇 개? 2개. 그럼 어느 한 사람이 2개를 관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밑에 이 2개는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지적 무슨 청이다? 소관청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지적 삼각점 설치를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관리를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열람 발급을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이거다 이 말. 그러면 달라지는 거는 여기에서 달라진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달라질 때 보세요. 관리가 있거든. 열람 발급이 있거든. 그 여기서 지적 삼각점 관리는 누가 한다? 시로리사가. 그럼 모를 때는 항상 이래하세요. 삼각이 있어 보인다. 삼각 보조가 있어 보인다. 삼각 있어 보이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서 이제 열람 발급이거든. 그럼 이거는 시도리사, 지적, 선청, 소환. 이거는 상식으로 풀어집니다. 왜? 열람 발급이잖아요. 오늘날의 대다수의 장부는 전산화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소관청도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돼.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요거 맞춰야 됩니다.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지적 삼각 보도점 지적 도근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지금 맞춰야 됩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오덱시다. 오입니다. 오. 칠판을 잠깐 깔아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 읽었죠? 1번은 이거 읽었죠? 맞죠? 네. 두 번째는 이거 읽었지? 세 번째는 이거 읽었지?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오더와이더 오. 왜 지적 기준점은 셋 다 포함이다, 포함이다, 포함. 그러면 법에는 이렇게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 법에는 세 가지로 놓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오더와이더 오. 지적 삼각점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오더와이더 오. 삼각 보도점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 법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통과입니다. 한 장 넘기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지적 청량의 절차를 갑니다. 절차를 가는데,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책에 줄을 다 꺼놨네요. 그죠? 그게 교수님이 잘 만들어 놨네요. 그죠? 자, 요리를 한번 와보세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줄을 꺾고 공부해 볼게요. 줄을 꺾고. 자, 첫째, 갈로 열고 1번에 의뢰를 갑니다. 의뢰. 동그라미 1.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 자, 그래가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단, 갈로 안에 그 단. 자, 밑줄을 긋습니다.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은 의뢰할 수마다 없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 제출입니다. 동그라미 1. 둘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 그럼 447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청량 기간은 밑줄 긋습니다. 5일. 검사 기간은 밑줄 긋습니다. 4일. 자, 그 다음에 단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라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4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모를 때는 자, 시작. 4.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이 서로 합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됐죠? 한 칸 밑에 적었습니다.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됐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검사입니다. 검사.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청량을 하였으며 시도리사 줄 것이에요. 갈로 안에 그럽니다. 지적 삼각 청량 성과 또는 경위의 청량반을 실시한 면적 규모 이상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세요. 되죠? 그 다음에 또는 죽었습니다. 지적 소관청. 자, 2번입니다. 단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자르세요. 그 다음에 청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청량 갈로 안에 글을 죽었습니다. 경계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검사를 받지 못하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459페이지라고 적었어요. 45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서는 무조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무조건. 청량의 절차는 무조건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지적, 청량, 의뢰서입니다. 의뢰서.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 다음에 청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낼 때, 자 봅시다. 의뢰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거든, 신청서. 그러면 신청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니까 청량을 하는 사람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 의뢰서는 시도리서에게 제출한다. 오덱시다 X. 지적위원회에다가 제출한다. X. 지적청량 수행자에게다가 제출한다. 그러면 요 지적청량 수행자 속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그게 지적청량업을 등록한 자. 그냥 줄여서 지적청량업자라고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러면 지적청량업을 등록한 자라는 거는 제가 항상 애들 때 이렇게 들죠. 제가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유치원을 개설할 수 있지. 제가 청량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청량업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그 다음에 공사. 옛날에 대한지적공사가 청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거든.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딱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데 의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대. 그거를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검사청량 있죠. 의뢰한다 안 한다? 안 한. 검사청량은 시도지사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 국가가 하는데 소관청에다가 위임을 해놓습니다. 오케이? 이 두 개는 의뢰할 수마다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설을 봅니다. 지적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지적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청량 의뢰서를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O. 지적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서를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오덱시다 X. 그거 이해됐죠? 딱 그러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 요거는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면 오덱스다 X. 지적 무슨 청? 소관청. 그러면 이제 지적 소관청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청량합니다. 그럼 할 때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거든. 첫 번째는 청량을 하면 청량 기간이 있다. 검사 기간이 있다. 그럼 요거를 보세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법으로 정해놓은 거. 그러면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요대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며칠? 5일. 며칠? 4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별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존중해 주는 거라. 단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해라.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마다 해라. 그럼 요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응용을 합니다. 그럼 응용을 할 때, 자, 요렇게 이해를 하겠죠. 요렇게 하겠죠.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해서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2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10월. 4분의 1은 뭐다? 5일. 그럼 20일 중에 15일은 청량기간, 5일은 검사기간. 됐죠? 요거는 28회 시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0일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4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30. 4분의 1은 뭐다? 10일. 그럼 40일 중에 30일은 청량기간, 10일은 검사기간. 됐죠? 요거는 29회 시험. 기출문제. 요거 이제 해결이 되졌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요거거든.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청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로 법으로 정해라는 거라, 법으로. 그런데, 자, 이제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해 가면서 청량을 하는 거라. 그러면 설치를 해 가면서 청량을 하니까 날짜를 더 준다, 안 준다?
준다. 오케이.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지적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놔놨거든. 해놨는데 그 설치된 기준점이 부족해가 설치해가면서 정량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날짜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청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 그럼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나에서부터 15개 미만까지는 4일을 더 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합치면 청량 기간은 9일이 되는 것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8일이 된다. 그런데 15개까지 설치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15개를 초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초과 설치할 때는 초과는 몇 점? 4점이다면 4점. 그럼 4점이라는 말은 16개. 맞죠? 네. 그럼 하루를 더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17개, 18개, 19개입니다. 그 요게 1개, 2개, 3개, 4개, 몇 개? 4개. 그 요래 하면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16개 하면 며칠? 하루. 17개 해도 뭐다? 하루. 18개 해도 뭐다? 하루. 19개 해도 뭐다? 하루. 오케이? 그럼 여기서 걱정은 하루 이게 아니고 1개 초과해도 하루, 2개 초과해도 하루, 3개 초과해도 하루, 4개 초과해도 하루. 되죠? 그러면 요게 몇 점? 4점. 4점에 며칠을 들은다? 하루. 그러면 아까 전에 19개죠? 또 19개를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도 또 몇 점? 4점. 그러면 20개, 21개, 22개, 23개. 여기에 또 며칠을 더 준다? 하루.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끝낼 거예요. 끝낸다 이러면은, 자, 가정시험 문제. 자, 보세요. 지적 청량 기준점 16개를 설치하면서 청량을 한다. 청량 기간은 며칠이냐?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청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 15개까지가 며칠이다? 4일. 그럼 16개니까 몇 개를 초과했다? 하라. 그럼 며칠이다? 하루. 그럼 합치면 며칠이다? 10일. 요래밖에는 시험 문제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요거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요 숫자는 여기에서 끝낼 겁니다. 이렇게 뭐 수백 개 이런 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요거까지 가볍게 됐죠? 자, 그럼 요까지 됐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리 오세요. 이제 문제는 요까지는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청량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받고 등록한다. 검사. 그럼 여기서 검사가 나오면 자, 칠판을 봅니다. 소관청이 검사를 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시도지사관은 예외가 있다. 그 여기서는 구별할 때 이래만 하면 됩니다. 앞에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에는 이렇게 놓습니다. 지적 삼각 청량 성과 및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시작 이상 면적 규모 뭐다 미만 요 글자만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상자가 들어가면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미만자가 들어가면 지적 무선청 소관청. 그럼 요 글자를 갖고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이냐 미만이냐.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2개가 있어. 검사를 받지 않는데 그게 경계, 보건, 청량. 자, 이리 와보세요. 요게 자, 이리 옵니다. 경계, 보건, 청량입니다.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걸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459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어요. 자, 459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6번의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2번에 봅니다. 2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의 2번입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의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6번을 보세요. 6번. 면적 측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맞죠?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런 거를 제가 원리는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답입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경계복은 읽어보세요. 시작. 청량. 시작. 청량. 청량은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나 면적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 이게 답이죠. 청량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자, 여기에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어요. 그럼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도면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네요.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요래서요. 요게 갑의 땅, 무슨 땅? 을의 땅. 그러면 요 토지는 실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담장이고 이 토지에 도면이 있다 없다 있지. 이거는 도면입니다. 도면.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갑의 땅과 을의 땅의 이게 경계거든.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의 경계는 지상경계. 지상이니까 땅 위에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담이다, 담 아니다, 담. 그런데 나중에 갑의 땅과 을의 땅에 경계 분쟁이 발생했어. 그럼 청량을 의뢰해야 하네요. 해.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오거든. 올 때 이걸 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뭘 들고 온다? 도면. 뭘 들고 온다? 도면. 도면을 들고 와서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가 보세요.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경계는 여기다 빨간 말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라. 요걸 경계 무슨 청량? 복은 청량. 다시 합니다.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 줬다. 복원시켜줬다. 이게 무슨 청량? 경계, 복원, 청량. 이해하겠죠? 네. 이제 결론을 정리합니다. 경계, 복원, 청량은 경계만 표시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면적까지는 계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뭐만 표시를 한다? 경계. 맞아? 네. 그럼 다시 합니다.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측정하지 않으니까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표시만 해줍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저는 거창하게 돌아왔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청량을 하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몇 개? 2개. 그건 다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동가. 와,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청량은 하는데 면적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 면적이 변하지 않잖아요. 면적을 측정을 안 했으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뭐다? 없다. 통과. 됐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8페이지를 가보겠어요. 자, 그게 보면 이제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 요리 나오거든.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지적은 끝내주고 나중에 이제 등기 파트에서 머리를 싸매야 되거든.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지적은 12문제를 다 맞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등기는 가장 어려우면 6개만 맞으면 되거든. 그래서 등기도 10개를 맞을 수 있거든. 근데 지적도 8개 맞고 등기도 6개 맞고 하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지적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3일만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 암기거든.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다시 합시다. 청량을 하면 항상 경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배우러 갑니다. 좀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